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김유진, 펴낸 것은 토네이도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미국 뉴욕주, 조지아주 두 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으며 대한민국의 새벽기상 열풍을 일으킨 파워 인플루언서이다.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서양 문화권에서 홀로 동양인으로 자라며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 적응하면서 외로움이라는 조각칼로 자신을 멋지게 조각해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나만의 시간은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한다.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길을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게 된다. 나만의 시간은 그런 혼돈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이때만큼은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짬이 나면 혼자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자. 조용히 혼자 있고 싶지만 함께 놀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적이 한 번쯤 있지 않은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항상 친구와 같이, 심지어 볼일 보는 친구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전날 밤새 과제를 하느라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 나만 빼고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봐 걱정되어 모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을지도 모른다. 성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학창시절과는 또 다른 이유로 혼자 있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보통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 역량을 키우기보다 정치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모처럼 느긋하게 혼자 점심을 먹고 싶거나 일이 바빠 동료들과 티타임을 건너뛰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상사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꾸역꾸역 동석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보다 모임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챙기려면 혼자 있을 기회가 없다. 기혼자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혼자 있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살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동창회며 동호회며 있는 대로 찾아다닌다. 자의로 혼자 있기를 선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는 게 불안해지는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미혼이다 보니 기혼인 친구들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혼자 있기가 쉽지 않다. 나를 관리하는 시간,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결국 내가 스스로 그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시간인 셈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저는 매일 혼자 다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 홀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대부분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파에 누워서 온종일 의미 없이 핸드폰을 보거나 리모컨을 손에 쥐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것이다. 뭐라도 해볼까 싶다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한다. 이런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다. 우연히 생긴 여유 시간에 그동안 못한 일을 하는 것 역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 잠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 또한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없다.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하루를 되돌아보며 할 일은 다 했는지,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는 할 수 없다. 평소에 관심 없는 사람이 문득 떠올라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거나 SNS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틈틈이 이동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도 엄밀히 따지면 나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멍하니 출근길 버스에 앉아 회사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고민한다면 말이다. 이것은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일과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과연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최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해 볼 수 있는지 돌아보자. 어쩌다 생긴 여유,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가? 근래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여유를 즐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아마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를 지키는 시간은 내가 나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만큼은 외부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해보자. 인생도 리셋이 가능하다. 일과를 끝내고 잘 준비를 마쳤다. 포근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본다. 그런데 문득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들이 떠오른다. 아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곰곰이 돌이켜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에 잠을 설친다. 그러고 보니 오늘 나의 하루가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과거 행동을 다 지우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었다가 그런다고 변하는 게 있을까 하며 체념한 적도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어지는 순간은 찾아온다.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방법은 있다. 바로 리셋을 하면 된다. 리셋이라고 하면 대부분 컴퓨터에 오류가 나서 멈췄을 때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리셋도 비슷한 개념이다.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는데 혼자 리셋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을 돌리기나 기억을 지우는 것보다 내가 달라지는 게 인생을 바꾸는 더 쉬운 방법이다. 내가 정의하는 리셋의 핵심 개념은 나 자신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영의 상태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기게 될 때가 있다. 세상은 보통 이런 걸 내숭이나 가식이라고 비꼰다. 그래서인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했다가도 내 주제에 무슨
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리셋은 자신을 꾸며내는 게 아니다.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현실이 변한 게 없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처럼,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리셋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와서 뭐 하나가 아닌 지금부터 시작이다 로 관점을 바꿔보자.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점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어제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또다시 리셋하면 된다. 리셋에 실패했다고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초기화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는 몇 번이고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달라져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리셋의 첫 번째 필요 조건, 언론.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이미 지저분하게 낙서되어 있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보다 결과물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이처럼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뚜렷하고 깔끔하게 그려내기 위해 기존에 그려놨던 자신의 모습을 지워야 한다. 갖고 있던 생각, 알고 있던 지식, 기존에 유지하고 지켜온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 등을 모두 과감하게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언론이라고 부른다. 언론은 리셋된 나를 만나기 위해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어렸을 때의 나를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해보자. 살면서 그 위에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도 꾸역꾸역 낙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무엇을 그렸는지 더 이상 알아볼 수도 없고, 새로 그린 그림은 기존의 그림과 섞여서 형체가 모호해졌을지도 모른다. 언론은 쉽게 말해 오래전 나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는 일이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도화지에 그려진 규칙들을 전부 지워버리자. 가능하다면 아예 새로운 종이로 교체하는 것도 좋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지워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나의 모습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 또한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머릿속에서 완전히 내보내야 한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는 생각을 휘발시키고 누군가에게 내가 볼 때 말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삭제해야 된다.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행동하겠지라는 고정관념도 마찬가지다. 나에 대한 것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모두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예측하려 드는 버릇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지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에는 답이었던 나의 경험과 지식들이 더 이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리셋의 두 번째 조건, 절제. 어릴 때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호하에 나쁜 습관을 절제하는 게 쉽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유해한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식사 전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 등 규칙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잔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부모님의 간섭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지면서 나쁜 습관이 쉽게 몸에 배어버린다. 음주나 흡연을 하거나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즐겨 먹는 등 대부분 어른이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안 좋은 버릇을 하나쯤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여기서 나는 부분적 절제와 완전한 절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나의 일상에 적용했다. 부분적 절제는
어느 특정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딱히 삶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족스럽지 여기지 않는 행동을 부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완전한 절제는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인내심을 길러주고 내가 현재 주목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초점을 맞춰준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멈추는 것이 변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전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행동을 절제해보자. 목표와 상충되는 행동 절제하기. 예를 들어보자. 시는 이번 달 중요한 시험에 꼭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도전이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독서실로 향했다. 그런데 독서실에 도착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같이 공부하면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며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는 유혹에 넘어갔다. 시는 친구들과 모이면 공부보다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은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카페로 향했다. 친구와의 만남 자체는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살겠는가? 하지만 시는 공부보다 친구와의 만남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는 분명 목표와 상충되는 행동이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페로 향한 것은 물론 이미 독서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연락을 무시하지 않았다. 즉, C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럴 때는 완전한 절제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왜 매번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걸까? 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될까? 그리고 왜 실패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타협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사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행동을 먼저 제거해보자. 절제는 습관을 되돌아보게 도울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추진력을 상승시켜준다. 꾸준함의 비결. 지난 몇십 년간 나는 새벽 기상과 운동을 꾸준하게 했다. 이제는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지난 4, 5개월은 복싱과 춤을 꾸준하게 배웠다. 내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꾸준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꾸준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과 다른 길을 걷는다. 한 번 생각할 것을 2번, 3번 생각해보고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월등하게 유리할 텐데 꾸준한 사람은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또 해보는 것이다. 꾸준하게 하는 것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지치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도 횟수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만나게 된다. 저자는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